새해 들어 나타나고 있는 국내외 경제 변화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 여성화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바이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각국 간의 자금 이동과도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현상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들어 각국 간의 물가 움직임에 있어서 바이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 바이플레이션 용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그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예. 나오죠. 올해는 특히 물가 문제가 통화 정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물가 하면은 우리가 많이 시청자분이 금리 과정 중에서 많이 들으셨던 용어 중에 하나가 디플레이션이라는 이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거는 그 성장과 예. 그다음에 물가가 같이 떨어지는 경제 활력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역시 한 나라 경제에서는 가장 경계하는 이런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그 인플레이션은 뭐 아시겠습니다는 성장과 물가가 동시에 올라가는 예. 특히 성장이 능력 가능한 수준에 이렇게 도달하면 그 위에 그 성장은 대부분 다 물가 상승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또 한 가지 이해되지 못했던 현상 중에 하나가 디스인플레이션이죠. 1980년대 초반에는 경기 침체하에 원래는 이론적으로 보면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코스트 푸시 비용 상승 요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는 그 반대된 측면에서 지금은 그 경제가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론적으로 보면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오히려 떨어지는 요건 이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물가 상승,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다 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올해 들어서 새롭게 나타난 것은 또 시청자 여러분한테 올해 증시 낙관론은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 균형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이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는 인플레이션 나타나고 어떤 국가는 디플레이션 나타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세계가 하나의 국가 one country, one market, 그 다음에 one economy가 된 상태에서 보면 특정 국가가 country가 아니라 state 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주에서는 인플레가 나타나고 어떤 주에서는 디플레가 나타나면 자, country를 관장하는 세계 중앙은행에서는 어떻게 통화 정책을 펼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투자 판단을 상당히 어렵게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바이플레이션 현상은 통화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위원님과 말씀 나누면서 뭐 디공포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도 참 많이 나눴습니다만 올해 들어선 바이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주요 국가들 지금 어떤 상태인지요? 네, 우리가 지난주 말에 미국의 그 증시 거품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FRB가 증시 거품을 인정하는 단계는 시청자분께서는 이건 단순히 다른 사람의 그 거품 논쟁과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아마 지난주 말에 정리해 드렸는데요. 네. 오늘도 그 골드만삭스 이렇게 해서 증시의 그 거품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루카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는 그 이전에 인정했던 사실이고 특히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 중에서 가장 메이저 플레이에 해당되는 골드만삭스가 네. 증시 거품을 인정함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아주 이렇게 폭락하는 계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라든가 자산분의 거품이 지금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반해서 일본은 그동안 디플레를 우려하다가 아베노믹스 힘 때문에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 단계로 한 단계 좀 진전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직까지 아베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2% 인플레이 타겟팅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은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유럽 위기 문제가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공포가 여전히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예. 올해 들어서 첫 연준 ECB 회의에서도 디플레이 우려에 대한 극복하지 못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사게 유동성 조절 정책에서는 양적으로 정책을 끌어가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반면에 그 신흥국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임계상기입니다. 이건 이제 GDP 갭 상황에 DDP가 어떤 국가는 인플레 갭이 발생하고 어떤 국가는 디플레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흥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플레 갭과 디플레 갭 임계점에 놓여 있다. 통화 정책이 추진하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이런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별로 보면 지금
상당히 이 바이플레이션 현상이 이렇게 해서 왜 용어가 나타났던가 하는 것은 국별 그 물가나 거품 이렇게 보면은 예. 쉽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 바이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을지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금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죠. 네. 지금은 이제 금리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처럼 그 인플레라든가 자산물의 거품이 우려되다 보니까 이미 네. 시장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런 반면에 디스인플레이션 단계에 하는 1번 물가 상승이 아직까지 유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되는 이런 상태에서 보면 금리가 여전히 시장 금리가 저금리 상태입니다. 지금 연초 들어서 독일과 미국 간에 미국이 물론 이제 금리가 높습니다는 1% 뭐 100bp 정도 금리 차가 벌어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일본과는 2%포인트, 200베이스 포인트 정도 금리 차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금리를 올라가다 보니까 테이퍼링과 함께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되다 보니까 이거 방지역에서 네.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신흥국들은 금리를 정책 금리를 올리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바이플레이션 현상 같은 것은 통화 정책의 그 차별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자금 이동 간의 그 변화를 유동시키고 자금이 이탈하는 것과 유입되는 것과에 따라서 증시라든가 그 다음에 한시적인 외환시장 측면에서 국별로 그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야, 벌써부터 이 각 국가 간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증시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뭐 외환 시장에서도 예상외로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선진국의 미국은 우리가 이제 일전에 한번 다시 네. 자금이 들어가더라도 아주 오바 정부가 또 미국의 통화 당국이 미 달러 가치를 전체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엔화에 대해서는 미 달러가 강세를 용인한다 하더라도 유로화라든가 이런 부분 오늘 지금 뉴욕 그 외환시장의 유로 환율 보면 장 마지막에 쭉 1.35달러에서 1.38달러에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의 외환시장 모습이거든요. 서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국가별로 차별화를 투 트랙 방지를 하다 보니까 전체로 달러 페리티 지수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되거든요. 수출에는 미치지 않겠다 하는 네. 얘기죠. 테이퍼링 추진하더라도 원래는 달러 강세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달러 강세가 되면 경기라든가 고용 창출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각국의 여건에 따라서 사실 전체적인 달러 페리티 지수가 올라가지 않도록 페리티 지수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심 국가에서 그렇게 되면 나머지 국가들은 어떠냐? 나머지 국가들은 그만큼 피해를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신흥국 같은 경우는 경제권과 관계없이 자국의 통화가 절상되는 모습이 보이는 이런 상태고요. 예. 유럽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유럽도 경기가 그렇게 회복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 bad people, bad country 이런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bad apples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선행의 역사를 걸리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과 10일 만에 무슨 새로운 트렌드냐 시청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겠습니다. 트렌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나 새해 들어서 일반적 예측과 달리 굉장히 어제도 우머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는 마이프레션과 같은 새로운 조짐들이 나타날 때 그때 투자자분과 시청자분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연초 들어서 왜 증시가 대부분 국내 리서치 센터장이라든가 리서치 기관에서는 올해 해외 증시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예.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하는데 지금 주가는 연일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새해 들어서 이러한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그 새로운 현상들은 시장에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예. 참여자들이 익숙지 못한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예. 지금 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이 전개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뒤늦게 뭐 신흥국도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 하지만 그 전에 이제 그 각국 간의 금리 차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결국은 그 금융위기 이후에 좀 잠잠했었던 캐리 자금이 슬슬 움직여 볼까 하는 부분이 확실히 감지가 되고 있고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바이프레이션 현상 때문에 예.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차별화가 되고 예. 이것이 반영해서 시장 금리 간의 금리 차가 각국 간에 벌어지다 보니까 금리 차를 이용한 자금을 주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캐리 자금이고 예. 그것이 이제 여성들이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는 여성 부인 문제에 얘기를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6년간 이렇게 보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탁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비교적 자국의 경제력 어려운 가운데 자국의 경제 여건을 반영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증시를 예측하고 이렇게 비교적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것은 예.
통화 정책에서 차별화되고 이 캐리 자금이 교란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투기 세력들이 교란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그 캐리 자금의 금리 차가 거의 없었죠. 네. 왜냐하면 경제 어려우니까 각국들이 제로금리 정책 취했고 예. 돈을 풀다 보니까 시장 금리는 다양히 저금리 추세고 국가 간의 금리 차는 벌어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리 자금의 활동을 하는 위축돼서 세계에서 국제관 거래 자금이 의외로 많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선 이제 금리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리차에 따라서 국가 간의 높은 쪽으로 자금을 유입하면 그만큼 금리차라든가 환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피셔의 그 통화치를 가만한 통화치를 가면 국제간 자금 이동설에서 보면 지금 명확하게 그런 점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여성들이 활동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앞서 말씀같이 금리차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것이 일본과 미국이기 때문에 가장 와다나베 부인의 활동이 가장 이렇게 지금 눈에 띄고요. 예. 그 다음에는 소피아 부인, 유럽계요. 그리고 스미스 부인의 활동도 지금은 밖에 갔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스미스 부인의 활동은 역캐리 트레이드 이쪽의 측면에서 스미스 부인의 활동도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네. 와다나베 부인은 엔캐리 자금, 소피아 부인은 유로캐리 자금, 스미스 부인은 달러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자국 내에서 가장 흔한 여성의 이름을 따서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여성의 명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이 자금들 중에서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와타나베 부인들이 미국으로 향한됐을 때는 달러 수혜되고도 올라가고 결국은 엔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도 분명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이 자금의 그 미국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와서 자금이 유입된다면 예. 올해의 그 증시를 예측할 때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는 예. 작년부터 증시 거품 얘기했을 땐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상승폭은 상당히 덜해질 거다. 기대 수익 낮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자금이 들어가도 어디겠습니까? 증시 부분에서 거품이 이렇게 우려가 된다면 예. 또 그쪽 부분에 자금 유입이 덜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채권은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에 대한 가격 하락의 예상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안 들어가겠죠.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 결국 부동산 시장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펀더멘탈 장세이기 때문에 예. 펀더멘탈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자 주택 가격보다는 펀더멘탈이 괜찮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란노의 사무실은 빈 사무실 없어지겠죠. 그렇죠. 공실률이 낮아지겠죠. 예. 공실률이 낮아지면 사무실 오피스에 투자한 사람의 수익률은 임대료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어떻게 되냐? 좋아지죠. 수익이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해될 것은 거품 논쟁이 될 때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된다 하더라도 이미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탈 장세로 이동할 때는 증시의 상승은 그만큼 들어야 된다. 반면에 펀더멘탈이니까 펀더멘탈 부분에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이 미국의 그 주택시장,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사는 주거용 시장이 아니라 사무실과 갈 때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다. 이런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시장 금리가 테이퍼링 때 올라가니까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면 주가가 활활 타오르지 않겠느냐. 미국의 주가가 활활 타오르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부분은 이미 거품이기 때문에 예. 기대 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펀더멘탈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된다. 이 과정이 예. 지금 와타나베 부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1980년대 것처럼 미국의 부동산을 다시 매입할 때 다시 와타나베 부인이 활동들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지금 중국의 소위 위안화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왕씨 부인들이 다시 가세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이 시간 쭉 함께 하신 분들은요, 보시면서 각국 간에 이런 바이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 참 궁금해 하실 듯 보입니다. 글로벌 트렌드와 조금은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 기준금리 어떤 변화를 주는 타이밍도 좀 아쉽다라는 얘기도 올라나오긴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행자분 아쉽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조금은 아쉽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막상 국민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한국 내에서 정책 실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원망이 많습니다. 타이밍 놓쳤다, 뭐 이런 많이 있죠. 타이밍이 놓쳤다 하는 문제가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앞서 말씀같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바이플레이션, 그 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도 어떤 거냐? 예.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표는 좋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이 3.8% 간다. 예. 지난해도 경기가 회복됐죠. 예? 좋습니다.
일단 지표상으로 보면 삼성이라든가 현대차 외국 여부도 누이 지적했습니다는 그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 지수인 성장률을 보면 좋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자, 진행자분께서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예. 물가라는 부분은 어떠냐면 체감 경기가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제활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체감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을 생각하면 금리를 낮춰야 되겠죠. 예. 지표 경기가 좋은 것만 생각하면, 종전과처럼 지표 경기를 생각하면, 자, 미국이 지금 시장 금리 올린다. 그러면 자금 이탈을 방지 역에서는 김수총재 말씀대로 네. 금리는 내리면 안 되겠죠. 최소한 동결하거나 앞으로 인상할 소지가 있다 하는 뉘앙스를 비춰주겠죠. 이번에 금통위 1월 금통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 디스인플레이션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중간자 끼어 있는 우리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정책 금리를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경직적으로 자,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 이런 요인으로 경기가 좀 회복될 때 이런 요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책 금리는 결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중요한 변수를 그냥 경직적으로 세계 경제가 그렇게 급변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런 경직적인 통화정책 운영으로서 사실 힘이 드는 것은 정책 당국자가 아니라 뭐든지 경직적으로 운영하면 국민들, 그중에서도 중하위 계층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러지도 못하는 사람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미국과의 금리 차를 생각하면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체감 경기를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지 않니 또 원성이 잦아지고. 예.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게 무슨 적당한 표현이 있는데 제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러지도 예.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면 정책 금리 변경이 실기하는 이런 문제가 돼서 국민들의 원성이 잦아지는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물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타이밍을 놓칠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단계가 난다 하는 단계에서 정말로 지금 새해 들어서 이런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 새로운 현상들이 추세적으로 정착될 때 무슨 통화정책을 간 거면 늦어버린다. 예. 그러다 보니까 프리엠프티브 선전적으로 조짐이 나타날 때 그 현상을 잘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청자분이라든가 이런 분보다도 정책 당국자들이 밤새서 이렇게 세계 경제 현상을 좀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보다도 먼저 정책이 중요하니까 먼저 정책을 피우는 부지런히 있어야 됩니다. 정책 당국자일수록 부지런해야 되는데 게을러서면 안 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새벽 2시에 일어나는데 이렇게 정책 당국자 입에서 잘 거 다 자고 이렇게 하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기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국민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지금 새해 들어서 당초 예상과 달리 상당히 새로운 조짐이 나타나서 이런 것을 좀 염두에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올해 이 지구촌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죠. 바이플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금리 차를 생각한다면 인상을 해줘야 되고 또 경기를 살리자 했을 때는 인하를 해야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 좀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